지금과는 달리 중세시대 로마 교황은 신의 대리인이자 영적 세계의 지도자인 동시에 세속 정치에도 직접 관여했습니다. 유럽 기독교 국가 간의 크고 작은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역할뿐만 아니라 전쟁을 위해 때로는 칼을 들고 군대를 직접 통솔하기도 했어요. 서기 1세기 베드로의 순교 이후 현재까지도 이어지는 긴 역사 속에서 가장 타락한 교황으로 알려진 사람이 알렉산더 6세입니다. 그는 성직자라고 할 수 없는 난잡한 사생활과 음흉한 겉모술수 때문에 종교개혁 시기 면벌부를 판매한 교황 레오 10세와 함께 집중적인 비난을 받은 인물입니다. 그렇지만 이탈리아 전쟁으로 외세에 침략당하고 혼탁한 당시 정치 상황에서 교황청이 프랑스로 이전한 아비뇽 뉴스 이후 추락한 교회의 권위를 되찾고 교황령 용토를 확장한 업적 또한 재조명되고 있어요. 이번 영상에서는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하고 르네상스 문화가 황금기를 맞은 역동적인 시기에 논란이 많았던 교황 알렉산더 6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492년) 피렌체 메디치 가문의 후원을 받은 교황 인노켄티우스 8세가 선종하자 새 교황을 결정하기 위한 콘클라베가 열렸습니다. 바티칸 시스티나 성당에서 23명의 추기경이 참석한 가운데 4차례에 걸친 투표 끝에 17표를 얻은 로드리고 보르지아가 교황이 되었어요. 교황이 되기 위해서는 추기경단의 3분의 2 득표가 필요한데 막대한 뇌물로 매수한 것입니다. 스페인 출신의 로드리고 보르지아는 큰아버지 갈리스토 3세가 교황이 되면서 출세하기 시작했습니다. 큰아버지 덕에 추기경이 되고 이어 교황의 행정과 재정을 담당하는 국무원 차관으로 발탁되었죠. 그와 함께 가장 부유한 스페인 동부 해안의 발렌시아 교구를 받았습니다. 이후 4명의 교황이 차례로 바뀌면서 로드리고의 세력과 재력은 점점 강해졌어요. 사냥과 호화로운 축제를 즐기는 로드리고는 위선을 철저히 싫어했는데 남의 생각은 전혀 아랑곳하지 않는 성격이었습니다. 현란한 언변과 책략에 능한 알렉산더 6세는 유부녀 반노차 카타네이 사이에서 장남 체사레, 차남 후안, 그리고 딸 루크레치아와 막내 아들 후프레를 낳았습니다. 당시 교황과 추기경은 몰래 부인을 두는 경우가 많아 가능하면 숨기려고 했지만 귀족적인 성향이 강한 알렉산더 6세는 공공연히 드러내며 부인과 자식을 데리고 살았습니다. 딸 루크레치아는 새하얀 피부에 눈부신 긴 금발을 가진 출중한 미모를 자랑했는데 알렉산더 6세와 근친상간을 한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거기다가 줄리아 파르네세라는 젊은 애인을 두었는데 거룩한 숙모가 나오는 그림의 모델이 되기도 했어요. 르네상스 시기에는 돈을 주는 사람의 취향에 맞춰 원하는 작품을 그려주는 화가가 많았어요. 장남 체사레 보르지아는 피렌체 공화국의 외교관 마키아벨리가 쓴 군주론의 실제 모델이 되는 사람입니다. 체사레는 아버지의 뜻에 따라 피렌체에서 교황의 비리를 공개적으로 지적하는 수도사 사보나롤라를 탄압해 화형을 당하게 했어요. 그는 권력과 돈을 얻기 위해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죠. 배신, 독살, 간통을 일삼으며 원하는 걸 차례차례 손에 넣었습니다. 보르지아 가문은 대담하고 거침없는 범죄와 잔혹한 행위로 마피아의 원조라고 불립니다. 역사상 최악의 교황으로 손꼽히지만 이러한 세간의 악평은 알렉산더 6세가 야만적인 스페인 출신이라고 시기했던 이탈리아 고위 성직자와 귀족에게서 유래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합니다. 사실 이 시기의 교황들은 대부분 심각한 도덕적 결함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세속 교황의 시대라고 합니다. 알렉산더 6세가 성직자로서 문제가 많은 건 사실이지만 다른 교황들도 그에 못지않았다고 할 수 있죠. 후세 사람들은 볼로냐 대학에서 교회법을 전공한 알렉산더 6세를 뛰어난 분별력을 갖춘 교황이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알렉산더 6세는 신대륙 발견 이후 벌어진 해양강국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영토 분쟁을 평화롭게 중재했어요. 1493년 토르데시아스 조약을 맺어 대서양을 기준으로 서쪽은 스페인의 영향력 아래, 동쪽은 포르투갈의 영향력 아래 놓이게 조정했습니다.
대서양을 가로질러 북극에서 남극까지 이어지는 가상의 경계선을 끄은 것이죠. 이를 교황 좌우선이라고 하는데 스페인어를 사용하는 남미 국가들과 포르투갈어를 사용하는 브라질을 나누는 기준이 되었어요. 이듬해 1494년에는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프랑스 왕이 나폴리 왕국을 차지하기 위해 침략했어요. 이에 대응해 알렉산더 6세는 뿔뿔이 흩어진 이탈리아 반도 국가들과 이웃 나라를 연합해 반프랑스 동맹을 결성합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 외교적인 능력을 발휘한 것입니다. 당시 바티칸은 종교단체라기보다는 정치단체라고 할 수 있는데 유럽 전역에 있는 거대한 교회 조직과 여러 국가들을 이끌기 위해선 무엇보다 정치력이 필요했어요. 이외에도 아들 체사레를 교황군 총사령관으로 임명해 분열된 이탈리아 중부 로마냐 지방을 통일합니다. 그로 인해 포갑적인 영주 아래서 고통받던 교황령 지역에 살던 시민들의 지지를 받았어요. 알렉산더 6세의 용투 확장으로 교황의 권위가 올라가고 힘이 강해지자 후임 율리우스 2세는 성 베드로 성당 재건축에 나서게 됩니다. 율리우스 2세가 후원한 미켈란젤로, 브라만테, 라파엘로와 같은 예술가들의 활약으로 르네상스 예술이 최정성기를 맞을 수 있었죠. 이것을 하이 르네상스라고 합니다. 건축, 문화 사업뿐 아니라 율리우스 2세의 활발한 정복 전쟁으로 북이탈리아의 강자 베네치아와 더불어 교황청은 세력을 유지하고 확장할 수 있었습니다. 모두 알렉산더 6세의 탁월한 외교력과 정치력 덕분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알렉산더 6세에 대한 평가는 관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타락하고 교활하다는 비판과 능력은 뛰어났다는 시각이 있어요. 시대에 따라 인물의 평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외세의 침략에 국가를 지킨 수호자라는 점이 부각되기도 하고 비도덕적인 행위로 종교개혁을 촉발한 사악한 사람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알렉산더 6세에 대한 대비된 평가는 현재까지도 이어져 영화나 드라마로 제작되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궁금한 점이 있으면 아래 댓글을 달아주세요. 약이 되는 이야기 채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